겠습니다. 네, 광주 북구갑의 조섭입니다. 이사 대책 관련되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게 만드는 헌법적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한 고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국가의 역할 범위 내에 우리 국토부에서는 1가구 1주택을 권장하고 있는 거고, 혹여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라는 정책이 우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거기에 이사 대책 같은 경우가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불안 심리를 약간 해소시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과거에 좀 부정적이었던 언론조차도 이사 대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 대책의 긍정적인 효과에 신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을 말씀을 좀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질문을 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우려 사항이 부동산 시장 단기간 내에 공급이 안 될 건데, 이사 대책으로 물량 공급이 많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차원에서 가격이 안정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급까지는 장기가 소요가 되잖아요. 최소 지금 5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소요되는 만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립니다. 주택 가격의 결정이 실제 입주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심리적 그렇죠. 요소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는 신념을 주는 것 자체도 주택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번에 만든 제도들 중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매입임대주택처럼 6개월, 1년 만에 공급되는 것도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은 10,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데 아주 작은 규모, 소규모 개발 수단을 많이 넣기 때문에 1, 2년 만에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것도 기존 거를 빨리 하도록 해서 속도감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적인 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메뉴를 충분히 공급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시켜주는 데 일조가 될 거고, 또 단기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사 대책의 단기적 효과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전셋값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다수 재개발 사업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멸실이 되지 않습니까? 멸실 증가에 따라서 전셋값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그것은 실제 사업이 진행돼서 철거까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민간한테 맡겼으면 유일하게 공급하는 게 사실은 지방의 경우에는 아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화가 없습니다. 서울만 지금 15% 있는데 그렇더라도 순환 재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단독 지구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은 공공이 하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 순환 재개발도 되고 지구 간 순환 재개발도 되고, 그다음 공공이 비축해서 수도권하고 서울 간의 교류도 되기 때문에 정말 전세 측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후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아까 쭉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즉 수용 방식에 있어서의 사유주 세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업은 마치 민간이 하고 있는 거를 공공이 뺏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민간이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해도 됩니다. 다만 10% 이상이 참여 희망을 하면 예정직으로 지정하고 3분 이상 동의하면 공공이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하질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방식으로 하든 지난해 8.4 대책에서 했던 방식으로 하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원하면 이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이 공공이 이제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수용 제도는 민간이 하는 정비 사업에도 있습니다. 근데 공공이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기업 도시라든지 이런 데도 2분의 1 정도만 동의 받아도 되는데, 지금 3분의 2 동의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까 방금 본 의원님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 국민들께 네, 그렇게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훨씬 더 네. 완화된 것에 대해서 보시면 좀 오해가 풀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금 청산의 경우에 이사 대책 이후에 그 개발 사업 지역으로 들어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네네. 그분들이 실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실거주. 네, 사실은 좀 이렇게 신규 개발에 대해서 예정하고 들어갔을 때 과도하게 또 부동산 자금이 유입돼서 가격이 상승되는 걸 막기 위한 좀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부의 분들이 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이고,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기 법률적으로 때문에 문제가 없더라도 네. 선의의 피해자가 혹여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대책들을 좀 강구를 했으면 예.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